안녕하세요, 다이다이 준다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캠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경의중앙선 첫 차를 타고 양수역으로 점프해서 라이딩을 할 거예요. 여유롭게 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야경을 보면서 힐링도 하는 그런 거 아시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토요일이 될 줄은요. 토요일인데 첫 차라 그런지 사람도 없네요. 아, 쾌적하다. 첫 차 최고! 전철이 금방 다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주말에는 가장 첫 칸과 마지막 칸이 자전거를 넣고 이동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겹겹이 겹쳐진 자전거들, 저렴한 자전거도 1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여기서는 겹쳐 세워야 합니다. 긁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지하철 점프의 법칙이죠. 자비란 없다.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오늘의 버디 형규입니다. 착하게 생겼죠? 실제로 착하고 예의 바른 동생입니다. 두 사람의 자전거입니다. 갈색이 형규 거예요. 자이언트 리볼트 어드밴스 프로 1. 아주 좋은 자전거죠. 짐을 다 포함해서 지금 무게가 17.5kg입니다. 검은색이 제 자전거입니다. 소라 9단 구동계가 달린 크로몰리 스틸 자전거입니다. 텐트와 매트 등 캠핑 장비에다가 물과 식량, 그리고 카메라와 배터리 이것저것 다 챙기니 자전거가 23kg가 되었습니다. 상당하죠? 천천히 가면 돼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출발할 거예요. 육개장 사발면, 삼각김밥 라지 사이즈 2개. 얼마 전 제가 여유롭게 자전거 캠핑도 하고 싶어서 형규에게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제 연락이 왔죠. 형, 내일 가시죠. 로드라이더들에게 익숙한 동부 오곡에 쪽에 재밌는 코스를 만들어 봤다는 겁니다. 맨날 가던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포장 산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리는 양수역 복귀까지 100km 정도, 상승고도는 3000m 정도라고 했죠. 저는 저 지도를 보고 동부 오곡에 같은 거구나, 2회전쯤 되나? 하면서 더 이상 자세히 코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필도 좋아하고 천천히 가는데 문제가 있겠냐 생각했었죠. 저 자전거 코스 지도 프로그램은 형규가 만든 웹사이트예요. 이름은 ridinggaja.cc. 형규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란색의 K사에서 일하고 있죠. 저 지도 프로그램은 성능이 엄청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내가 가고 싶은 코스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체크포인트도 메모하고 가민 같은 속도계의 지도 파일로 넣는 거죠. 심지어 무료입니다. 이번 여행은 천천히 코스를 돌고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면서 오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신나게 출발합니다. 날씨 좋네요. 익숙한 길입니다. 먼저 양수역에서 벚고개를 향해 달립니다. 로드라이더들에게 유명한 동부 오곡의 코스죠. 벚고개, 서우고개, 명달계곡, 다락제, 유명산, 벗서, 명다유 이렇게 동부 오곡에라고 하죠. 오늘 우리 코스는 벚고개와 서우고개까지는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로드라이더들이 유명산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코스가 유명산 꼭대기가 아니라네요. 거기 실제 지명은 서너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유명산 정상으로 갈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군요. 벚고개는 1km 정도의 길이지만 평균 경사도가 10% 정도 되는 오르막입니다. 역시 자전거가 무겁네요. 평소에는 8, 9kg 정도 되는 로드 자전거로 오르던 길을 23kg짜리 자전거로 오르려니 힘이 많이 듭니다. 구동계가 9단 소라라서 힘든 건 아니에요. 무거워서 힘든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갈만하네요. 정상에 위치한 터널이 보이네요. 첫 번째 어필인 벚고개를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기온이 아직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하는 법. 바로 다운힐이 시작됩니다. 자전거가 많이 무거워서 가속이 금방 붙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기계식 브레이크라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벌써 얼얼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네요. 그래도 다운힐은 정승처럼 안전하게 양손에 힘 빡 주고 내려갑니다. 어필에서 뜨거워진 만큼 다운힐에서는 시원하게 내려가는 맛이 있죠. 벚고개 다운힐을 내려와서 서우고개를 향해 달려갑니다. 서우고개는 벚고개처럼 짧은 어필입니다. 10% 정도의 경사도를 올라가죠.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와 비슷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늘이 참 시원하네요. 더운 날에 어필을 올라갈 때 그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정말 커요. 아스팔트 위는 그날의 기온보다 훨씬 덥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자동차를 만지면 뜨겁듯이 밑에서 열기가 끓어오르죠. 그런 길을 지날 때 그늘이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름에는 헬멧도 최대한 가볍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게 시원합니다. 정수리 쪽에 막혀있는 에어로 헬멧들은 여름 어필을 올라갈 때 엄청 더워요. 서우고개를 다 올라오면 휴식을 취하는 라이더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쉬시는 거죠. 하지만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죠. 스스로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죠.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좀! 우리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역시나 기계식 브레이크가 아주 묵직합니다.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벌써 손이 아픕니다. 자전거가 무거워서 그런지 바로 감속이 되지도 않네요. 그래도 컨트롤이 되는 정도, 이 정도면 세이프. 급코너에서 속도를 다 줄여도 23km의 육중한 자전거는 금세 가속이 바로 붙습니다. 죽어라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앞에 가는 형규의 유압식 브레이크를 떼서 제 거에 옮기고 싶네요. 유압식 브레이크는 쉽게 말해 브레이크를 잡는데 힘이 적게 듭니다. 형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자이언트에서 나온 카본 그래블 바이크인데 가볍고 좋은 자전거예요. 유압식에 좋은 브레이크도 달려있죠. 다른 건 몰라도 브레이크는 성능이 좋은 게 좋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니까요. 서우고개에서 다 내려와서 삼거리가 나왔어요. 라이더들이 아주 많이 쉬어가는 휴게소죠. 농분의 쉼터 앞을 지나갑니다. 자, 이제 중미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미산 임도, 즉 산길로 빠질 건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코스가 달라집니다. 처음 가보는 길 아주 기대되네요.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경치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오늘의 코스를 짠 형규가 길을 안내합니다. 아주 든든하죠. 코스 프로그램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코스 프로그램도 만드는 형규가 입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가 만든 프로그램에 물어보고 있네요. 드디어 중미산 인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흙과 풀로 이루어진 산길을 달리는 거죠. 처음 가보는 길, 미지의 세계. 중미산 임도는 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거 아주 신나네요. 인적이 없는 자연 속의 라이딩, 산림욕, 피톤치드, 숲속의 사운드. 여기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는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중간중간 돌도 있고 노면도 거칠지만 두꺼운 그래블 타이어가 이런 길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블 바이크의 매력이죠. 그런데 경사가 슬슬 올라갑니다. 바닥에 돌뿌리도 점점 늘어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길이 아주 험해집니다. 아, 이제 빨래판도 나오네요. 콘크리트 빨래판 길은 경사가 아주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가 흙길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는 곳에 저 콘크리트 빨래판 길을 깔거든요. 경사도가 갑자기 17, 19가 찍히고 한 페달, 두 페달 풀파워로 꾸역꾸역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네. 다리를 쉴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미 머리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상하다. 형규가 갈만한 길이라고 했는데 아까부터 형규가 눈을 피합니다. 겨우 빨래판 길이 끝나고 다시 흙길입니다. 하도 미친 어필을 이미 올라와서 아직도 경사도는 가파른데 기분은 평지 같네요. 평지는 내리막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흙길에는 돌이 많아서 타이어가 퉁퉁 튀거나 돌을 밟고 옆으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풀숲 아래 큰 돌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집중해서 지면을 잘 읽으면서 가야 합니다. 중미산 임도를 빠져나왔습니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지발로 좋다고들 들어가 놓고 탈출한 것처럼 표현하다니 사람이 간사하네요. 아무튼 중미산 임도에서 나와서 명달쉼터라는 슈퍼에 들러서 음료수와 과자를 먹었는데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신 없었다는 거지. 뭐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어지는 길은 화야산 임도입니다. 약 20km 정도 되는 산길을 달리게 되는데 오늘 형규가 만든 코스의 야심작입니다. 사실 아까 중미산 임도에서부터 형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숲속길 재밌을 거예요 형! 하던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초반부터 빨래판 나오고 흙길에는 돌덩이도 웅덩이도 많고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기온도 이미 30도 넘어 올라가고 계속 풀파워로 페달을 밟으니 아주 뜨겁습니다. 시냇물! 바로 이거죠! 진짜 오아시스예요. 냉각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체가 참 단순해요. 열 좀 식으니까 다시 좋다고 웃으면서 달립니다. 근데 이 길은 20km짜리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그것도 차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경사로요. 물이 나타나면 또 몸을 식히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경사가 심해서 브레이크를 양쪽 다 풀로 잡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화야산의 임도를 다 탔습니다. 네, 끝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시 도로로 내려와서 가평군 설악면 시내에서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왜 먹방이 없냐고요? 이것도 정신없어서 못 찍었기 때문이죠. 그러려니 하세요. 다 내려와서 형규가 고백을 하네요. MTB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알고 탈만하겠다 생각하고 코스에 넣었는데 노면이 아주 야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 거의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인 것 같았다고. 타보니까 왜 안 다니는 줄 알겠어요 라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보살도 성인도 아닙니다. 이미 1시간 전부터 살림욕 말고 다른 욕도 속 시원히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의 잘못이 큽니다. 잊고 있었거든요. 형규 얘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걸. 이 세상 착하게 생긴 놈은 사실 과거에 남산에서 어필대회가 열리던 시절에 1등, 즉 산화광을 먹었던 소위 말하는 괴수고 정동진에서 해 뜰 때 출발해서 정서진에서 해지는 걸 보질 않나.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를 넘어가서 돌로미테, 스텔비오, 갈리비에, 알프 듀에지 등 세계적인 어필을 타고 오는 놈입니다. 체질도 이상해서 자전거 탈 때 물도 잘 안 먹고 밥도 잘 안 먹어서 같이 리듬 맞추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애들은 기준이 달라요. 그나저나 설매제를 향해 가던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미친 어필이 나왔는데 가루고개라고 하는 곳을 넘었습니다. 아, 오늘 코스 꼼꼼합니다 진짜. 자, 이제 오늘의 대단원 하이라이트를 향해 갈 차례입니다. 정상 올라가야죠. 마지막 편의점에서 한숨 돌리고 커피도 먹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이나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빵도 사고 물도 잔뜩 사서 자전거에 싣습니다. 유명산 자연휴양림 입구 쪽에서 출발해서 어비계곡, 설매제를 지나 유명산 임도를 통해 진짜 유명산 정상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800m 이상 쭉 올라가야 합니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이 나타나면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죠. 이제 어필입니다. 웃으면서 올라가고 찡그리고 올라가고 꾸역꾸역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텐트 치고 세수라도 하겠다고 물도 더 챙기고 먹을 것도 챙겨서 아까보다 자전거가 더 무겁습니다. 24kg가 되었습니다. 제 자전거가 9단 소라 자전거라서 힘든 게 아닙니다. 기어비는 괜찮아요.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어제 전화 받을 때는 분명히 자전거 캠핑이었는데 경치 보면서 놀다가 간다는 코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산만 탄 게 그것도 미친 오르막만 탄 게 뭔가 이상합니다. 형규에게 코스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형 그냥 설매제 하나만 타고 올라가면 너무 짧아서 하는 김에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라고 웃네요. 여러분은 악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숫고개를 거쳐서 설매제 쪽으로 다 올라오면 이제 진짜 금명산 정상으로 가는 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임도죠. 앞으로 4km 정도 가면 정상이 나타날 거예요. 끝이 가까워지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다리도 가벼워집니다. 다리는 기분만 가벼웠겠죠. 오늘 너무 밟았어요. 임도를 달리면서 조금씩 하늘이 보입니다. 슬슬 공기가 달라지고 높은 곳에 바람도 느껴집니다. 나무들로 가려졌던 시야가 하늘부터 열리면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 그때 거짓말처럼 나비가 길을 안내해 주네요. CG 아닙니다. 무슨 게임하는 것 같네요. 저 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신나네요. 운동장처럼 뻗은 갈대밭 사이로 흙길을 달리면서 정상을 향해 길을 찾아갑니다. 다시 자전거를 달립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산 풍경이 펼쳐지면서 마지막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 경치 좋다는 유명산 정상입니다. 백패커들에게도 명소이죠. 마침 날씨도 좋아서 시야가 트여있네요.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운이 좋아요. 본격적인 경치 구경 타임! 석양이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정말 멋진 배경에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못 참지. 포즈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역광이네요. 이렇게 정상의 풍경을 즐기면서 뭔가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바로 석양을 즐기고 있을 게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쳐야 한다는 것과 이곳 정상은 캠핑이 금지라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으로 미리 이동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는 암흑 속에서 텐트를 설치해가면서 텐트 치는 걸 촬영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대신 야경을 감상해주세요. 비와다. 형규야 자니? 아니요. 형규야, 네. 너 건반 치잖아. 뭐 그렇죠. 예. 합주나 할래? 여기서요? 뭐 하면 되지. 어떻게 해? 어떻게? 너 레이지본 노래 아는 거 있어? 뭐 많이 알죠. 그래? 뭐 아무거나 하나 대봐. Do it yourself 제일 유명하잖아요. Do it 좋지. Do it 코드 알지? 네, 뭐 조금 알죠. 예. 그래. 바로 해보자. C 외쳐. C 지금요? C C 꿈꾸며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눈치 보며 살지마. 떳떳하게 do it yourself. 잘하네. 맞아요? 맞나 이게? 새벽 5시 눈이 일찍 떠졌네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몸이 아주 개운합니다.
간밤에 텐트 방충망에 붙은 풍뎅이와 나방, 모기, 날벌레 등 곤충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곤충 친구들은 이미 다 갔네요. 일찍 일어났으니 해 뜨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산 아래 시내 쪽에 구름이 깔려있는 풍경이 일출과 더불어 아주 환상적인 아침입니다. 현교 쫄쫄이 패드 위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곤충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캠핑에서 먹기 좋은 비상식량이죠. 물만 부으면 알아서 발열이 되면서 밥이 완성되는 신기한 식량입니다. 오늘 메뉴는 비빔밥. 항상 저 소스를 짤 때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영혼을 끌어모아 짜냅니다. 양은 좀 부족해요. 2개는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은 양평 시내를 보면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텐트 철수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석양을 구경하고 사진 찍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텐트 치는 것도 못 찍었는데 철수하는 장면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캠핑은 자연에게 잠시 신세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었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쓰레기도 다 챙겨서 가져가고 잊은 물건 없이 짐을 다시 잘 싸는 거죠. 자, 이제 복귀를 시작합니다. 물도 먹고 밥도 먹어서 자전거가 좀 가벼워졌네요. 그래도 23kg죠. 복귀까지 20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출발과 동시에 우리가 올라왔던 급경사 임도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양손에 브레이크를 손이 아프도록 잡으니 아파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행이네요. 멍 때리다 넘어지진 않겠어요. 돌이 많은 내리막에서는 바퀴가 슬립도 나면서 내려가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스릴 넘치고 아주 좋네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누울 순 없죠. 돌도 밟고 웅덩이도 밟고 집중해서 내려갑니다. 재밌어요. 유명산 임도를 다 내려오면 이제 설매제 길로 양평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포장도로를 다시 만난 편안함도 잠시, 높은 경사도를 자랑하는 설매제의 다운힐은 막강합니다. 양손으로 브레이크를 맥스로 잡았지만 짐이 가득 실린 23kg의 자전거는 밀려서 앞으로 갑니다. 낭떠러지로 안 가려면 방향 잘 잡아야 하죠. 이럴 때는 뭔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운명이거니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짐을 단단히 잘 싸야 합니다.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자, 설매제를 다 내려왔습니다. 양평경찰서를 지나 아신역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자전거 길을 따라서 양수역으로 갑니다. 앞으로 13km 정도 달리게 됩니다. 이번 자전거 캠핑은 100km도 안 되는 거리에 획득고도가 3200m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인도를 23km짜리 자전거로 타보니 설악이나 다른 그란폰도들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게 자전거쟁이들에겐 힐링일 수도 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욕 나오게 타면서도 재밌거든요. 물론 피로가 다 풀린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같이 죽자.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네요.
아, 저 터널을 지나갈 때는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요. 그 옛날에 서빙고, 동빙고처럼 얼음을 보관하던 그런 굴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차가운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앞에 시야를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안에 안개가 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양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기분이 좋군요. 생각보다 고생스러웠던 코스였지만 끝나면 재밌죠.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형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다이 준다이였습니다. 예! 여보세요? 형균이? 아, 형,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왜? 자전거 타고 또 캠핑 가셔야죠. 아이 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캠핑이야. 아이 뭐 또 이상한 데 가려고 그러지. 빡센데. 아니에요. 저 가볍게 지리산 쪽에